진짜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된다. 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면 된다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방송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못 느끼겠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위험한 건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사람한테 어떤 또 악영향이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정말 완벽한 답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저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도 완벽하진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어서 오세요. 와. 네. 아이고 최근 몇 년 네. 사이에 AI 기술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했다고 매 회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체감되시죠? 같아요. 주가 아니에요, 예,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고 활용되면서 사람이 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맞습니다. 요즘에 뭐 AI로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대화도 하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회의를 할 때 AI 이제 항상 켜고 이거를 돌리면 와, 이 노동력이 저는 이제 실무진이니까 예. 정말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구나 아주 비서를 똑똑합니다. 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필요하죠. 예, AI는 인간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만큼은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아, 맨날 질문이 좀 어려운데 사실 AI가 인간 못 따라오는 거 하나 있죠. 뭐가 지금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네, 방금 전에도 이 오라버니가 왜 이러시지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 생각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은 AI와 다르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사고방식과 좀 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AI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추론 모델인데요. AI 토피아 오늘의 지식텔러 윤상두 네이버 AI랩 연구소장님과 함께 생각하는 AI 추론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AI 랩을 지금 리딩하고 있는 윤상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를 추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추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거 아닌가요? 오늘 일단 오프닝이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오프닝이 잘 됐으니까 오늘 방송이 잘 될 거다. 오늘 아주 대박이 나겠다. 이런 게 추론이잖아요. 어떤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그 다음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게 추론으로 알고 있는데 AI가 추론을 한다는 건 진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하는 척을 하는 건가요? 네, 주신 질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AI가 어느 정도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진짜 생각을 하는 거냐라는 것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말 사람처럼 생각한다라고는 아직은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AI 모델은 뭐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른바 챗GPT나 그런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서 이제 답변을 내는 그런 역할에 특화된 녀석들인데 그 모델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바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사고 과정을 넣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이 이제 추론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진짜 추론을 하느냐, 얘가 생각을 하느냐, 요거는 아마 또 다른 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컴퓨터 과학자들은 진짜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된다. 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면 된다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방송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못 느끼겠죠.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생각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AI 모델이 이제 생각한다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크게 뭐 지금 AI 모델들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문제를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립된 계획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검증을 하는 네. 그런 과정들이 포함돼서 최종 정답으로 이르는 이런 어떻게 일종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좋은 추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똑똑해지고 정확해졌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 AI랑 비교를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AI 모델이라는 게 이제 그 확률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수많은 가능한 단어 중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바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답이 뭐지? 약간 전체적으로 뭐 어떤 답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아무 답이나 골라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많이들 언급하는 이제 환각 현상이나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선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들은 훈련 데이터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모델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일반적인 시도죠.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작동했습니다. 이제 맞아요. 2010년대부터 그렇게 잘 작동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도 GPU도 더 넣고 컴퓨터도 더 넣고 데이터도 더 넣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넣는 것까지 이제 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도 얘가 간단한 산수도 잘 못 푸는 거예요. 맞아요. 네. 평균을 못 내요. 네. 맞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이제 산수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줬다 해도 그 풀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그 풀이 과정에 의해서 답을 내는데 이 추론 모델이 아닌 기존의 모델들은 그냥 어떤 주어진 간단한 수학 문제를 보고 바로 어떤 숫자를 매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바로 내기 위해는 이 앞에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답을 내는 게 우리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5 더하기 6 지금 저를 뭘로 보시고 11. 이거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억 2,970만 뭐 몇 더하기 뭐 5천 이거 더 할 수 있죠. 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가 복잡한 수식이 나오면은 이 수식과 동일한 데이터가 기존에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데 사실 모든 계산 데이터가 온라인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맥락을 못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글처럼 보는 거야, 얘네들. 그럴듯하게 그러면 그냥 그쵸. 뽑아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느낌을 하는데 비슷한 느낌이 어디서 수학이 답이냐 아니냐인데 그러니까 AI가 딱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인간이 좀 더 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어려운 이걸 해내는 추론 모델이 과연 어떤 원리, 어떤 방식으로 사람처럼 네.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추론 모델보다 우리 무조건 못하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가요?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어요. 네. 도전을 네. 일단 유예하겠습니다. 설명을 네. 먼저 들어보고.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해진 건가 궁금합니다. 네. 그 초기에는 그 거대 언어 모델이 그야말로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훈련이 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잘 하도록. 그래서 그 추론 모델의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면 사실 그 추론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같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 사실은 그런 추론 능력이 내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 이유는요. 이 모델을 훈련할 때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인터넷에는 누군가 문제를 쓰고 그 풀이 과정을 쓰고 정답을 내는 그런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은 그런 과정을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그냥 질문 답 이렇게만 있었으면 아마 그런 능력이 아마 없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단순히 수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럼이나 어떤 게시판에서 누군가 댓글로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의 말은 이런 부분이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그럼 그 다음에 반박하는 말로는 하지만 뭐 이런 이유로 내 말도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약간 비논리적인 경우도 많죠. 댓글만 복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읽다 보면은 요즘 반박시 네 말이 맞음 막 이런 것도 하죠. 건전한 지식인 같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건전한 토론을 예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장이 열린 아주 건전한 네네. 전문가들 그런 커뮤니티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이게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겁니다.
답은 A입니다.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고 내 의견은 이렇고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게 뭐 특별히 이건 추론입니다라고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 결국은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데이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궤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대 언어 모델한테 그냥 빠르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빨리 답을 해. 네. 계속 빠르게 답을 하라고 체근을 하니까 사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그냥 봤던 것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원래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낼까를 이제 발견해낸 게 그 이후에 이 추론 모델에 더 많은 그 자원과 그런 서포트를 넣는 거에 어떤 시초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초가 된 연구가 이제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하는 생각의 사슬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예. 모델한테 내가 문제를 줄 테니까 네. 바로 답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답을 해라. 라고 하면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답을 하고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 정확도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추가적인 모델의 훈련 없이 있는 이 모델이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같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죠. 학생한테 교육시키는 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학생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방금 전에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네. 감이 6개 있어. 네. 감 뭐 하나 먹었어? 몇 개 남았을까?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감 얘기를 듣자마자 기존의 AI는 뭐 아까 전에 3 아니었나? 이제 답을 해버리는 거야. 네, 왜냐면은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감이 몇 개 있어, 몇 개 먹었어, 감은 몇 개 남았어.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 포인트들을 보면은 숫자 정보는 굉장히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물어본 질문이잖아. 그럼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답을 하자. 감, 뭐 아까 뭐 3개, 2개? 근데 사실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AI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봐. 여기 지금 숫자가 아까랑은 다른 감의 개수야. 보고 먹은 것도 달라졌어. 몇 개일까? 그러면 아까랑은 달리 감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먹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될 거다. 요거를 지금 해내겠는 거죠. 네, 그걸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바로 답을 내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고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한번 셀프 점검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확 올라간다는 거죠. 요게 그 재밌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외국의 어떤 숙소에 묵었을 때 이제 후기를 남길 때 이렇게 그냥 뭐 이 숙소 너무 별로예요 이렇게 남기면은 이 숙박업소의 주인이 이걸 이제 번역기를 돌리고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네. 블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쓰는 좀 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시옷이나 뭐 받침을 뭐 디귿을 넣는다든지 맞아요. 뭐 숙박업소 막 이렇게 약간 좀 외계어 옛날에 저희 옛날 세대에서 네. 외계어로 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방향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굿 이런 거 넣으면서 굿 숙박 없어 굿 절대 가지 마세요 굿럭 뭐 이렇게 넣으면은 좋은 말이구나 이런 거거든요. 쑥박 없어. 예. 끝까지 마세요. 절대 냄새 나요 이렇게. 그럼 근데 사실 이게 번역기가 몰랐어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 단어가 이렇게 깨져 있는 단어가 어떤 영어의 어떤 단어 인지 매핑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칭되는 단어가 네. 없으니까. 진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제 추론 모델로 이걸 한번 풀어봐라라고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 좋은 추론 모델은 그러면 문제 나한테 주어진 단어는 이건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자음 모음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그럼 뭐 쌍시옷, 우, 뭐 기역 이렇게 자음 모음을 분리한 다음에 쌍시옷을 한번 시옷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냥 좀 저희가 무슨 추리 문제를 풀듯이 아무 풀듯이. 해독하는 거네요. 네, 해독을 하는 거죠. 풀어봤더니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차근차근 그걸 분해서 이게 원래 인간이 사실은 그 언어를 인지하고 말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인코딩하고 그거를 그치. 또 다시 해독해서 다시 한번 또 암호화해서 내보내고 맞아요. 그걸 그럼 AI가 지금 차근차근히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만 한다라고 알려주는 모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모델인데 이제 너가 잘 모르겠으면
뭐 물론 이제 그런 가이드는 좀 있어요. 모르겠으면 뭐 분해도 해보고 네. 뭐 약간 단어를 바꿔도 봐라라는 정도의 가이드를 주면은 네.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곤 해요. 역시 이게 AI도 추론 모델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원리를 아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팁까지 저희가 잘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 추론 모델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하이퍼클러버 X 같은 데서 뭐 다양한 기능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추론 모델들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뭐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고 이 기능들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날 건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 추론 모델한테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이 임무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앞으로 적용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뭐 여행 일정을 짜달라라고 간단하게 말을 네. 임무를 시켰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데이터에 있는 걸로 짜면은 뭐 첫째 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 어디 가고 셋째 날 어디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저기 있던 블로그 글을 모아서. 네네 그렇죠. 예. 그래도 사실은 만족스럽긴 하죠. 그렇죠. 지금. 근데 더 만족스러우려면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날짜에 날씨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날씨를 보고 그 날씨에 맞춰서 동선을 짜거나 그리고 렌터카를 이제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 그것도 이제 불러와서 렌터카 업체 검색을 쭉 한 다음에 뭐 예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항공 비행기는 몇 시에 내려서 어디를 들러서 뭐 호텔에 짐을 풀고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네. 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이 되게 하려면 사실은 그 추론 모델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불러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자기 검증도 하고 이게 네. 어떤 환각 현상은 아닐지 자기 검증도 하고 이게 서비스들이 다 실행력을 갖추려면은 결국은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플랫폼들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통합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AI 기술의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 기대하고 있는 게 큰 거고요. 아마도 네이버 하이퍼클럽 X의 기대가 큰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지금도 AI 추론 모델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네. 정말 이런 일 실행까지 가능해진다. 정말 대단한 건데 더 똑똑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그러면은 뭐 지금 이렇게 나눴던 우리 이야기 이상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어.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거대 언어 모델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 텍스트를 넘어서 뭐 소리, 그리고 이미지, 뭐 비디오 같은 영상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얻는 어떤 시간, 공감각적인 데이터, 촉각 데이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그 문맥으로 이해하고 상황이 어떤지 추론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로봇들의 어떤 추론 기능이 탑재가 된다면 로봇한테 뭐 단순하게 어떤 박스를 집어서 어디로 옮겨라 네.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아마 지금의 로봇은 그냥 가서 박스를 들어서 네. 어디다 그냥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론 능력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미지, 뭐 비디오, 소리, 그리고 어떤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들이 모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위험한 건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사람한테 어떤 또 악영향이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박스를 옮길 때도 어떻게 박스를 들어야 어느 부분을 잡는 것이 안정적일까. 왜냐하면 박스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부 다 학습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일반화가 되면 박스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옮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드는 게 무게 중심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그리고 제일 안전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스스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재밌는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해 봤는데 과제도 만만치 않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될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게 추론 능력을 탑재한다 해도 그냥 확률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데이터만 저희가 잘 넣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확률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열심히 추론을 했지만 그럼 확률적으로 나는 이 추론이 맞다고 확률적으로 갔지만 그게 이제 엉뚱한 추론이 되거나 완전히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네. 이제 모델은 잘못된지 아마 모르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신뢰성 문제는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요. 이 추론을 한다는 것은 바로 답을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답변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답변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자원을 많이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지금 또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전성과 또 효율성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고 사실 어쩌면 이건 좀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고 추론 모델이 또 어떤 감각기관, 뭐 시각, 청각 뭐 이런 모든 감각기관과 다 통합되면서 발전을 한다면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새로운 문제들과 그런 어떤 연구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비용을 줄여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죠? 와, 실제로 확률적으로 답을 내는데 정말 완벽한 답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저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AI한테만 너무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AI가 추구해야 할 그 딱 목표가 인간보다 얼마나 뛰어난가까지. 왜냐면 완벽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인간은 실수하거든. 근데 인간보다 실수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지만 결국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보다 더 완벽에 가까워 갈수록 또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연구 역량을 쏟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완벽함 말고 다른 가치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추론 모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주신 윤상두 지식텔러님, 마지막으로 지식텔러님에게 AI는 어떤 존재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본다면 뭘까요? 나에게 AI란 신비로운 존재. 여전히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셔도 신비로우시군요. 네, 이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이게 정말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언젠가 신비로움이 사라질까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네. 이 최전선에 서 계신 분이 여전히 신비롭다고 하실 정도로 이 AI라는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오늘 많은 것을 한번 탐험을 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더 깊이 있는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